폭풍을 하는 뜻이다. 자, 태풍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열대저기압이라고 한다. 열대저기압. 자, 얘가 태풍이에요. 열대저기압이 태풍입니다. 저기압은 발생 지역. 저기압은 요거 기억나죠? 저기압. 공기가 몰려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래서 반시계 방향에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요. 자, 위로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단열 팽창에 의해서 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내리죠. 그죠? 단열 팽창이라는 게 있다. 단열 팽창. 자, 열대저기압. 열대저기압.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적도예요. 자, 정확하게 적도에서는 태풍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네. 그죠? 정확하게 적도에서 태풍이 안 생겨요. 자, 5도에서 25도. 그죠? 자, 5도에서 25도 사이. 자, 5도에서 25도 사이. 자, 요 사이에 어디서? 열대해상에서. 그죠? 바다에서. 수온이 굉장히 높은 바다에서 생성이 됩니다. 바다에서 생성이 되더라, 이거죠. 바다에서 생성된다. 수온이 충분히 높아도 위도 5도 이내에서는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유는 뭐 때문에? 전향력 때문에. 전향력 뭐죠? 회전. 그죠? 지구의 자전 효과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회전 효과 때문에. 태풍은 열대저기압이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빠르다. 성장한 것을 태풍이란다. 태풍은 중위도 저기압과 다르게 중위도 저기압이 뭐죠? 중위도 저기압. 온대저기압이죠. 온대저기압. 이거 그죠? 온대저기압.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온대저기압. 한랭전선이 이렇게 있고 온난전선이 이렇게 있어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 자, 얘가 온대저기압인데 열대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얘는 전선을 동반했지. 얘는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등압선이 조밀하다. 자, 등압선이 조밀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바람이 세다 그랬지.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뭐야? 기압 차이가 심하다는 얘기니까. 그죠? 바람이 강하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바람이 강함. 자, 태풍의 발생 관점 보자. 수온이 높은 열대해상 어디? 5도,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자,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예요? 수문열, 잠열 똑같은 얘기입니다. 상태변화 에너지. 자, 상태변화 에너지. 이게 뭐라고?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자, 태풍이 발생하는 원인,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자, 무슨 얘기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정확하게 적도에는 전향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향력이 너무 약해서 태풍이 안 되지만,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는 뭐가? 자, 뜨거운 해상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수증기가 발생해, 수증기. 근데 수증기의 에너지가 너무 높다는 거야, 수증기. 자, 수증기 에너지가 높으니까, 자,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면 결국 뭐가 돼? 구름이 되잖아. 구름이 되면 상태 변화가 되지. 자,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가 액화가 되면서 저장될 때 에너지가 빠져나오는 거야. 그죠? 자, 온도가 올라가 내려가면 이런 물질의 상태 변화할 때 방출 흡수되는 에너지를 수문열이라고 해. 저장돼 있던 에너지가 빠져나가면서 주위의 공기를 데우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야. 자, 이게 태풍. 다시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라고? 수증기의 잠열. 자,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라고? 수증기의 잠열. 자, 주변에서 그쵸, 지구의 자전 생리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 회전한다. 자, 북반구에는 어떻게 회전한다고? 저기압이니까 뭐야? 저기압이니까 얘는 반시계야, 무조건. 북반구에는 반시계 회전합니다. 반시계.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분다는 얘기입니다. 자, 상승기를 형성한다. 상승하는 공기에는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많은 양의 수문열, 상태변화 에너지예요. 자, 수증기, 기체가 액체로 되면 에너지가 방출돼야 되는 거죠. 수문열로 상승기류가 더욱 강화되어 두꺼운 저문형 무릎이 발달한다. 태풍의 강한 바람은 표층 해수를 혼합시키고 수온이 낮은 해수를 해수면 솟아오르게 해서 해수를 냉각시킨다. 자, 그 결과 더 이상 에너지가 공급되지 못하면 태풍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야? 이거죠. 자, 태풍에 의해서 이렇게 강력한 상승기류, 반시계 방향 회전의 상승기류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해수면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다. 따라서 올라온다는 거야.
그죠? 해수면 올라온다. 자, 수온이 낮은 해수면. 자, 여기 밑으로 얘가 이렇게, 심층수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온이 낮아지면 뭐야?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 공급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태풍이 소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 열대 해상, 정확하게 적도에서 약간 빗나간 5도 정도에서 뭐가? 수증기,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의 수문열, 상태 변화 에너지가 태풍의 에너지원이야. 근데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끊어지거나 약화되면 어떻게 해? 태풍이 소멸한다는 얘기지. 자, 이런 스토리구나. 그림에 또 나왔네. 자, 그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자, 5도에서 25도의 열대해상. 뭐가? 수증기. 그죠? 수증기. 자, 수증기.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얘가 뭐가 된다고? 기체에서 액체가 된다고.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돼. 근데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막대한 양의 수분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액체가 되면 어떻게 해?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해서 해수면 부분의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반시계 회전이라고 그러죠. 북반구 반시계 강력한 회전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가 더욱 강하게 상승하게 되고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태풍이 된다. 이렇게 태풍이 된다. 그렇구나. 또 나왔어요. 태풍이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죠. 시험 문제 잘 난다는 얘기입니다. 태풍의 주된 에너지원은 뭐야? 수증기. 자, 가열된 수증기의 수문열, 장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해수면에 증발한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공기가 상승 및 응결하면 수문열을 방출해서 공기를 계속 가열하게 된다. 그래서 태풍은 대륙권 계면까지 부근에 발달하게 된다. 대륙권 계면이 뭐죠? 자, 우리 이렇게 온도 분포 이렇게 했을 때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거 배웠죠, 그죠? 자, 이래서 대륙권은 거의 한 11km 정도, 그죠? 11km 정도까지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태풍의 규모, 지름이 수백 킬로미터래. 수백 킬로미터에서 1500km. 무슨 얘기야? 옆으로는 겁나 크다는 거야. 태풍은 옆으로는 거의 막 1000km 정도 다니라는 거지. 그죠? 태풍이 옆으로는 1000km인데 높이는 해봐야 뭐야? 높이는 해봐야 10km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이 정도의 어떤 규모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옆으로는 겁나 커. 근데 위로는 조그매. 그죠?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높이는 약 15km, 10km 정도 내외로 존재합니다. 자, 태풍의 구조. 태풍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약 50km의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대체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데 이것을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자, 여기 있죠, 여기. 네, 태풍의 눈. 여기 있죠. 태풍의 눈. 여기 있습니다. 태풍의 눈.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일단, 북반구야. 뭐야? 반시계 방향에 이렇게 소용돌이. 반시계 방향에 바람이 생겨. 자, 그럼 얘는 열대 저기압이거든. 열대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 회전해서 중심에서 뭐야? 상승기로 생기는 거야. 기압이 낮아. 중심은 저기압이야. 요 중심은 저기압이야.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중심은 저기압인데 너무 강력한 저기압이라서 얘 중심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 공기들이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 그래서 정작 너무 중심에는 공기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돼? 정작 너무 중심에는 약한 하강기류가 생겨. 하강기류가 생기면 어떻게 돼? 구름이 소멸하자. 그걸 태풍의 눈이라고 해. 그래서 이 중심에는 오히려 날씨가 맑아. 그러니까 태풍이 막 불다가 태풍의 눈이 오면 갑자기 날씨가 맑아져. 바람이 안 불고. 태풍의 눈이야. 그러다가 다시 태풍이 막 부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죠. 자, 뭐죠? 상승하강. 이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렇게 반복되어 있다. 구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가 정작 중앙에는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 자, 구조야. 자, 지구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해? 구조. 어떻게 생겼냐? 그 다음 뭐야? 어떻게 작동하느냐? 메커니즘. 그죠? 자, 태풍이 이렇게 생겼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죠? 구조를 잘 봐. 1000km, 10km 정도. 자, 그리고 얘가 이 벽이 쳐 있고 태풍에 눈이 있어. 얘가 왜 발생해? 수증기의 잡열.
열대 해상의 5도에서 25도 사이에 수증기의 잡열이 공급되면 위로 올라가면 단열 팽창하면서 수증기가 액체로 응결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공기가 가열해서 바람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태풍의 풍속과 기압 분포. 자, 그림 나오고 이제 그래프 나왔어. 자, 그래프 나오면 뭐야? 시험 문제인 거야. 그죠? 그래프 나왔네. 시험 문제구먼. 시험 문제. 별표 딱 치는 거야. 자, 그래프 나오면 시험에 이거 나오겠다. 자,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거죠. 태풍의 풍속 분포. 태풍의 하층에서는 바람이 중심을 향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 왜? 저기압이니까. 그죠?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이죠. 자, 태풍의 꼭대기 부분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간다. 꼭대기는 뭐야? 꼭대기에서는 자, 이 얘기 한 적 있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야. 고기압은 왜 고기압이야?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서 하강기류가 생겨서. 근데 빠져나갈 때 어떻게 빠져나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휘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빠져나가. 자,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들어올 때, 자,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오는데 저기압은 어떻게? 단시계 방향으로 불어들어가. 상승해. 그래서 구름이 생겨. 그러면 뭐가 생겨? 이 위에서는 얘가 공기가 부족해서 얘가 저기압이 되고 얘가 고기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죠? 이거는 상층이야. 상층. 우리는 어차피 하층의 바람만 느끼잖아. 상층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죠? 대기 상층에서. 자, 그러니까 태풍의 꼭대기는 공기가 그쪽으로 왔으니까 고기압인 거야. 그죠? 태풍의 이제 피면은 저기압이지만. 그럼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갈 때는 무조건 시계 방향이야. 그렇죠? 시계 방향이야. 자, 태풍의 풍속은 중심으로 갈수록 증가하여 태풍의 눈 주위에서 최대 풍속이 나타나고 눈에서 급감한다. 태풍마다 중심기압이 크게 발달해서 발달 단계가 다르다. 볼게요. 그래프에서 자, 시험에 난다 그랬어요. 그래프 어떻게 해석하나? 잘 봐요. 자, 태풍이 이렇게 있어요. 반시계 방향이 돌아요. 자, 태풍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라고? 열대 저기압이야. 자, 그래서 중심에는 뭐야? 기압이 낮아야 돼. 근데 선생님, 태풍의 눈이 있잖아요. 태풍의 눈이 하강기류를 하면서요. 그러면 태풍의 중심하는 기압이 높아야 되겠네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죠? 그게 아니야. 그거에 속는 애들이 많다고. 태풍의 눈이 고기압이라는 게 아니야. 태풍의 눈은 공기가 부족해서 약한 하강기류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고기압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 그치? 태풍의 눈은 최대 저기압이야. 태풍의 눈은 저기압이 기압이 제일 낮을 때야. 저기압이야. 자,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 기압이 높아지고 있어. 태풍이 있는데 태풍의 기압이 높아지고 있다. 무슨 얘기야? 태풍의 기압이 높아지고 있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태풍의 세기가 약해지고 있는 거야. 태풍이 약화되고 있는 거야. 약화. 자, 태풍의 중심 기압이 낮아지고 있대. 그럼 뭐야? 태풍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야. 왜? 얘는 원래 열대 저기압이야. 저기압이 성질이 강하니까 태풍이야. 그러니까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이야. 기압이 높을수록 뭐야? 약한 태풍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의해라. 태풍의 눈이 있지만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져. 중심에서 기압이 최고 낮다라는 거. 그죠? 요거. 두 번째, 바람. 자, 바람은 중심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빨라지다가 정확하게 태풍의 눈에서는 없어, 바람이. 그죠? 날씨가 갑자기 맑아진다 그랬지, 그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희한한 그래프를 그리는구나. 됐어요. 자, 태풍의 이동 경로와 소멸. 이동 경로. 태풍은 발생 초기에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태로 북서쪽으로 이동하다 북위 약 25, 30도 편서풍의 영향을 방향을 바꿔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포물선 궤도를 그린다. 이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얘가 그려져 안 그려져? 안 그려지지, 그지? 안 그려지지. 그러니까 그려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볼게요. 자, 지구를 그려. 저런 글이 있으면 실제로 그려봐. 어떻게 이게 뭐지? 저 그리고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자, 다시. 태풍이 여기 지구가 있어. 자, 지구가 있어요. 오케이. 자, 얘가 적도예요. 자, 얘가 30도예요. 얘가 30도. 얘가 60도예요. 60도. 자, 적도와 30도 사이에는 무슨 풍? 무역풍. 오케이. 무역풍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북동무역풍이야. 북동 쪽에서 불어온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북동무역풍 요거야. 요거. 무역풍이야. 자,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우리나라가 영향받는 풍이 대기대순환이 뭐예요? 편서풍이야. 편서풍은 서쪽, 무조건 왼쪽에 서쪽이고 오른쪽에 동쪽이라고 그랬죠, 그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부는 거야. 됐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태풍을 그려볼게요. 태풍이 어디서? 자, 열대 해양에서. 당연히 해양이겠죠. 육지에서 어떻게 태풍이 불어, 그죠? 열대 해양에서 뭘로? 수증기의 잠열의 에너지원으로, 수증기의 잠열의 에너지원으로 여기서 탄생하는 거야. 여기 탄생해. 태평양에서. 자, 이 탄생해. 자, 요 부분에 탄생해. 그러면 태풍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야 돼, 그지? 북쪽으로 가야 돼. 북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무역풍이 자꾸 이렇게 밀어. 무역풍이 자꾸 밀어.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밀려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서서히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가. 그래서 태풍이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그죠? 무역풍. 예. 무역풍 때문에 어느 방향? 북서. 그죠? 북서 방향으로 천천히 가. 북서 방향으로 천천히 가. 그러다가 30도를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확 휘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30도를 뭐라고 하냐면 전향점이라고 해. 전향점. 태풍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라고 해. 자, 그래서 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자, 왜? 얘가 30도를 되면서 방향이 변하면서 속도가 갑자기 빨라져. 오케이. 잘 그려보세요. 그림을 많이 그려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딱 그려보고 다시 읽어보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 그림 그렸던 거에 무슨 얘기지? 태풍은 발생 초기에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북서쪽으로, 척에는 이 무역풍 때문에 북서쪽으로 띠띠띠띠 간다. 물론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죠. 강한 고기압. 자,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제 옆에 얘를 타고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북동쪽으로. 자, 30도 부근에 이르면 어떻게 된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북동쪽으로 갑자기 빨라져요. 이렇게 휘어져요. 포물선 궤도를 이룬다. 자, 계절에 따른 이동 경로. 초여름과 겨울에 6월, 11월, 12월에 주로 북서. 여름에는 우리 이제 여름에, 그쵸? 여름에 도달하지, 태풍이.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른 이동 경로. 자, 요게 뭐가 있냐면 하필이면 요쪽에 뭐가 있어?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주고,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강력한 고기압이 있기 때문에 얘의 변두리를 타고 이렇게 온다고. 그죠? 얘의 구석탱이를 타고 옵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 때, 강할 때는 밀린다는 거죠. 얘가 너무 강하면 얘가 밀려서 어디에? 중국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상륙형 세력이 약할 때, 자, 얘가 세력이 약하면 이게 일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일본 쪽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이동 속도. 자, 한 시간당 20km, 20km/h의 속도로 이동한다. 자, 북동쪽으로 전향할 때는 속도가 느려지다가 전향 후에는 태풍의 진행 방향과 편서풍이 같아서 빨라진다. 자, 이제 다 설명할게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요 상황에서. 자,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자, 열대 해양에 수증기에 잡열을 공급받아서 태풍이 만들어져. 이 태풍이 처음에 올라올 때는 무역풍 때문에 천천히, 북서 방향으로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30도 부근에서 편서풍의 영향으로 오른쪽으로 확 켜. 그지? 자, 근데 이 태풍이 잘 봐요. 태풍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 태풍을 중심으로 바람이 반시계로 불어요. 반시계로 불어요. 자, 그러면 반시계로 보면, 자, 얘가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진행해. 진행 속도를 지금 얼마라고 했죠? 대략 진행 속도가 20km/h. 얘가 20이라고 할게요. 20이에요. 20. 자, 그러면 얘 부는 바람. 자, 부는 바람이 10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태풍이 어차피 이런 경로를 타고 이동해야 돼. 자, 이런 경로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데, 자, 내가 진행하는데 내가 반시 방향의 바람이 불어. 근데 이 바람의 속도가 10이야. 그럼 내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바람은, 여기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 오른쪽의 방향은, 바람은 어때? 30이 된다고. 얘는 30이 돼. 왜? 내가 10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10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 10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진행하면서 10으로 돌아가.
자,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 10으로 가면은 나의 속도에서 돌아가는 속도까지 합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의 속도에서 돌아가는 속도까지 합해지면 얼마가 된다? 오른쪽은 강력한 바람이 분다는 거야. 그래서 위험 반응이라고 해. 자, 그래서 태풍의 오른쪽은 위험 반응, 위험해요. 자, 태풍의 왼쪽은 어떨까? 왼쪽은 내가 이동하는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반대잖아. 상쇄된다고. 그래서 바람이 약하게 불어. 물론 태풍이니까 평소보다 세겠지. 근데 약하게 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안전반원. 자, 그럼 볼게요. 상황을 볼게. 자, 만약에 뭐가 크면 여기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너무 강해. 그럼 태풍이 올라오다가 얘 때문에 밀린다고. 얘 때문에 이렇게 쭉 밀리면 어디까지 간다고? 중국까지 가. 근데 중국의 대륙에 도달하면 어떻게 돼? 수증기 공급이 차단돼. 소멸이지. 소멸.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야. 소멸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소멸해. 자, 그럼 두 번째. 자,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제 얘가 전향점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를 지나가.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누가 있어? 일본이 있죠. 진행 방향의 왼쪽에 누가 있어? 우리나라가 있죠. 자, 진행 방향의 왼쪽은 무슨 반원? 안전 반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피해를 덜 봐요. 자, 근데 일본은 어때? 위험 반원. 그쵸? 위험 반원. 그래서 피해를 많이 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들어오면. 그죠? 오케이. 자, 일본 바깥쪽으로 이렇게 오면 일본도 안전반원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태풍의 피해 일본보다는 낫다는 거야. 왜? 우리나라가 위험반원에 들어오려면 중국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차단되니까 어떻게 돼? 없어진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요런 의미를 갖습니다. 전향점 나오죠? 전향점. 됐어요. 자, 그래서 위험반원, 안전반원 다 얘기하죠. 그죠? 위험반원. 자,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는 속도와 얘가 도는 속도가 합해져. 그지? 그래서 더 세게 불어. 근데 가는 속도와 부는 바람이 반대면 얘가 상쇄가 돼. 약해진다고. 그래서 왼쪽은 안전반원, 오른쪽은 위험반원. 이렇게 되는 거야. 진행 방향에. 반시계 방향의 회전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위험반원에선 태풍의 이동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태풍 내 바람의 방향과 같아서 풍속이 강하다. 자, 태풍의 이동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태풍 내 바람이, 그쵸? 그 얘기예요. 그죠? 이동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아서 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피해가 크다. 가항반원에서는 태풍의 이동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가면 얘와 얘가 상쇄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소멸. 자, 언제 소멸한다? 언제 소멸한다 그랬죠? 수증기가 없을 때. 수증기가 차단됐을 때. 그럼 대륙에 도달하면 소멸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따뜻한 수증기가 아니라 이제 차가운 지면, 그죠? 차가운 곳에 도달하면 소멸합니다. 태풍이 이동하는 동안, 자, 얘의 에너지원 자체가 따뜻한 바다의 수증기였어. 그치? 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면 소멸한다는 거야. 자, 태풍이 차가운 바다를 지나가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어 약해진다. 자, 태풍이 약해진다는 것은 기압이 낮아져, 높아져? 높아져요. 높아져. 그죠? 왜? 태풍 자체가 열대 저기압. 저기압이 강할수록 강한 태풍이기 때문이야.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이 없다. 육지에 상륙하면 어떻게 돼? 없다. 플러스 지표의 마찰까지 증가한다. 그죠? 태풍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진다. 자, 이처럼 태풍은 대기와 해양, 대기와 육지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세력이 다르다. 태풍의 피해. 자, 일반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함으로 태풍이 통한 지역 그래 피해가 많이 발생하겠죠. 태풍의 영향. 자, 태풍은 결국 뭐야?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자, 1번. 태풍의 중심에서 약한 기류가 나타나 대체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부는 태풍의 중심. 뭐라고? 태풍의 눈. 태풍의 눈. 태풍의 눈. 눈입니다. 눈. 자,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반원은 뭐예요? 위험해요. 너무 강해요. 자, 왼쪽 반원은 안전 반원 해도 되고 가항 반원. 상쇄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안전 반원. 됐죠? 악기상.
뭐 기상이 약하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위험한 기상.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주고 위험을 동반하는 기상현상을 악기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나타내는 주요 악기상은 뇌우. 자, 뇌우가 뭐야? 여름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생기더니만 비바람이 치고 번개가 막 쳐. 그리고 막 1시간이 되기 전에 그게 사라져. 자, 그런 걸 뇌우라고 합니다. 뇌우. 자, 우박. 자, 우박 봤어요? 우박? 우박? 얼음 덩어리가 막 떨어지는 거죠, 그죠? 얼음이 떨어지는 게 우박. 자, 집중호, 강풍, 폭설, 황사 등이 있다. 오케이. 자, 얘는 일기도상에 안 나타난다, 그죠? 얘네들은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라서 일기도에 나타나지 않는다. 자, 뇌우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무슨 얘기야? 악기상에서는 뇌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거의 80% 이상 뇌우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 자, 강한 상승 기류로 정난운이 발달하면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린 현상을 뇌우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여름이야, 여름. 여름. 태양볕이야. 햇빛이 막 비쳐. 자, 그러면 특정 부분의 온도가 갑자기 높아져. 특정 부분에 뭔가 있었겠지, 그지? 뭔가 시꺼먼 게 있었나 봐. 갑자기 온도가 너무 높아져.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뭐야? 상승기류가 너무 강한 상승기류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면 순식간에 뭐가 생겨? 상승기류 때문에 순식간에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면서 막 번개가 쳐.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게 갑자기 소멸하는 거야. 이걸 뇌우라고 하는 거지. 이걸 뇌우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뭐가 있어요? 강력한 상승기류. 갑자기 온도가 높아져야 돼. 그러면 저군형, 정난운이 발달해.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가 내렸다가 사라지는 현상. 자, 뇌우는 언제 발생하냐? 자, 여름철에 햇빛이 너무 강할 때. 지표면에 국지적 가열, 부분적으로 가열될 때. 그죠? 부분적 가열. 강한 상승기류. 한랭전선에서, 한랭전선 요거죠. 자, 찬기단이 갑자기 와서 이거 갑자기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올 때. 그쵸? 자, 중위도 저기압, 태풍에 의한 강한 상승기류. 자, 불안정할 때. 결국 뭐야? 다 뭐야? 강한 상승기류야. 갑자기 느닷없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일어난다는 거죠. 강한 상승기류. 자, 다음 뇌우의 발달 단계, 적응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자, 뭐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났냐? 요 그림이에요. 자, 얘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시험 문제.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은 그래프나 그림이 나오면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얘랑 똑같이 난단다. 자, 단계를 물어봐요. 적응 단계. 적응 단계요. 자, 뭐죠? 가열. 자, 가열에 의해서 온도가 높아졌어. 강한 상승기류가 생긴 거야. 강한 상승. 자,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면 이제 뭐가 돼? 이게 저군형 구름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갑자기. 그죠? 정난운이 막 생겨. 자, 정난운이 막 생기다가 성숙. 막 올라갔던 이 상승기류가 이제 어떻게? 온도가 낮아져서 다시 이제 하강하기 시작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있는 걸 성숙 단계라고 한다. 다시. 갑자기 국지적 가열에 의해서 상승기류 때문에 저군형 구름, 정난운이 막 생기는 게, 적응 단계. 시작이라는 거야. 적응 단계가 시작. 자, 그 다음에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시에 있는 게 성숙 단계. 그죠? 그때 뭐가? 비바람과 번개가 친다. 자, 이때 바람, 비, 번개, 난리가 난다 이거죠. 난리가 나. 성숙 단계에서. 자, 소멸 단계 이제 뭐야? 하강기류만 생겨. 그죠? 비가 내렸고 막 이랬으니까 이제 차가워졌겠지. 하강기류가 생겨. 그러면서 얘가 없어져. 소멸 단계. 자, 그래요. 적응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자, 요 그림. 상승기류만 있다가,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있다가, 하강기류만 있으면서 소멸. 요렇게. 다 외웠죠, 그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림이 시험에 난다. 자, 네오는 적응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로 발생한다. 초기 단계. 자, 가열됐어. 금방 이제 막 상승기류가 강하게 일어나겠죠. 자, 강력한 상승기류. 얘도 수문열. 그죠? 바람. 온도는 주위 공기보다 온도가 높아져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한다. 빗방울이 지상에 떨어지지 못하여 강수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처음에 적응 단계는 어떻다? 비가 안 떨어진다. 그죠? 상승기류 워낙 세다. 성숙 단계. 상승기류가 계속 발달하면 대륙권 계면 온도가 낮죠. 그죠? 자, 구름이 성장하면서 성숙 단계가 된다. 상승기류 한계에 성장한 빗방울이 이제 무거워졌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강기류와 상승기류가 공존하는 구간이다. 이 성숙 단계에서 소나기, 천둥, 번개, 우박 난리가 난다. 그죠? 이런 난리가 나는 게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정난운의 발달이 최고조에 이르면 강수와 하강기류에 의해서 지표면이 차가워져. 냉각하면 하강기류가 생기고 얘가 소멸해버린다. 그죠? 하강기류만 생기면서 하강기류만 남게 되면서 소멸한다.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났어요. 이게 날 거라고 봐요. 그죠? 여러분 시험에도 이게 날 거야. 이것만 잘 외우세요. 일단. 오케이. 우박이 시험에 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자, 일단 본 적이 없어요. 원리는 알려줄게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자, 대기가 불안정한 날. 위에도 우박이 있었죠. 무슨 얘기냐? 자, 얘가 자, 상승기류가 생겨요. 자, 일단 온도가 높아서 상승기류가 생겨서 구름이 생겨야 돼. 그죠? 구름이 생겨요. 자, 그러면 얘가 0도씨야. 0도씨. 자, 위로 올라가면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죠? 자, 위로 올라가. 자, 위로 올라가면 얘가 이제 물방울이 있다가 여기는 0도씨보다 낮으니까 뭐가 생겨? 빙정, 얼음 알갱이가 생겨. 얼음 알갱이. 자, 여기 있던 물방울들이 얼었어.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충분히 안 무거우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냥 떠 있는 거야, 이렇게. 바람에 떠 있는 거야. 자, 이런 바람에 떠 있는 이 얼음 알갱이가 옆에 있는 수증기가 계속 공급해서 얘가 점점 커지는 거야, 얼음 알갱이가. 커지는 거야. 자,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얘가 떨어져. 충분히 무거워지면 이제 떨어져. 자, 얘가 떨어져서 다시 녹아서 내리는 비가 찬비야. 찬비야. 근데 얘가 떨어지는데 상승기류가 너무 강해. 떨어지는데 얘가 상승기류 너무 강해. 다시 올라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너무 바람이 세서 다시 올라가. 여기서 어떻게 돼? 2차적으로 또 성장해. 자, 표면에 또 달라붙어. 또 커져. 자, 그러면 더 무거워졌으니까 또 떨어지겠지. 또 얘가 떨어지려고 해.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바람이 겁나 세. 그럼 다시 올라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여러 겹의 이제 얼음이 이렇게 붙어서 충분히 커지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바람이 불어도 또 떨어지는 거야. 자, 이걸 우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충분히 큰 우박을 잘라보잖아. 그럼 얘는 여러 겹으로 돼 있는 게 보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커지는 거야, 얘가. 자, 여러분들이 우박 본 적 있어요? 제일 큰 우박이 뭐예요? 큰 거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자, 선생님이 딱 여러분 정도 나이일 때, 선생님도 이제 학원 가려고 학원차를 탔어요. 자, 학원차를 타고 저기 제천에 서울병원 제천에 의림지 가는 길 있잖아. 의림지 가는 길에 이렇게 학원차 타고 학원 버스가 아니고 봉고차 타고 딱 가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나. 갑자기 막 이래 두두두두 막 그런 소리가 나. 깜짝 놀랐지. 다다다닥 하는 소리가 나서 딱 보니까 바닥에 막 우박이 진짜 엄청 큰 거, 막 주먹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 걔가 그렇게 큰 우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떨어져서 옆에 딱 봤지. 사람들이 다 못 걸어다녀. 너무 아파서 다 숨었어. 근데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우박이 팍 떨어진 거 어때요? 오토바이를 버리고 이 밑에 딱 숨는 거야.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박. 굉장히 큰 애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지름이 5mm보다 작으면 쌀아우박, 5mm보다 이상이면 우박이라고 한다. 자, 우박의 과정, 뭐라고? 강한 상승기류야. 이유는 강한 상승기류. 자, 우박의 씨앗, 빙정, 얼음 알갱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어로. 빙정을 구름이 어느 고도 위로 떠받쳐 올린다. 관행각 물방울이 증발하면 이 증발한 애가 이제 얼음에 달라붙는 거야. 그러면 빙정이 성장해요. 자, 빙정이 점점 성장한다. 자, 빙정이 성장하다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가는데 상승기류 때문에 다시 떨어진 거야. 여기 있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0도씨보다 높기 때문에 다 물방울인데 올라가면 얘가 얼음 알갱이 생겨요. 얘를 빙정이라고 해요. 자, 관행각 물방울은 0도씨 이하지만 아직 물방울 상태로 존재하면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해요. 그럼 관행각 물방울에서 증발한 게 뭐야? 빙정을 성장을 시키는 거야. 얘가 커지는 거야. 자, 얘가 점점 커져. 무거워. 떨어졌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다시 올라가. 또 성장해. 더 커지는 거지. 떨어지려고 하는데 또 상승이 너무 세. 또 올라가. 자, 그 또 성장하는 거지. 너무 무거워서 떨어지면 큰 우박. 자, 작은 단면 보세요. 그죠?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죠? 여러 겹. 몇 번 올라가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갔다. 그죠? 그죠? 몇 번 올라갔다 왔다 갔다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자, 우박의 구조. 우박을 반으로 잘라보면 나무의 나이테같이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교대로 나와있는 층상 구조이다. 빙정이 정난 내에서 상승 하강을 반복할 때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어느 속도 차이 때문에 기포가 포함되기도 한다. 자, 우박의 발생. 자, 우박은 여름이에요. 여름, 초여름 또는 가을. 온도가 갑자기 이제
겨울과 한여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면 온도가 특정 부분에 갑자기 높아지면 일어난다. 이렇게. 집중호우. 자, 집중호우는 뭐예요? 비가 많이 내리는 거잖아. 시험에 낼 게 없어. 그쵸? 우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시험에 낼 게 없어. 시험에 많이 내는 게 뭐야? 뇌우 좀 생소하잖아. 뇌우랑 좀 생소하니까 이게 발달 과정도 있잖아. 메커니즘이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걔가 시험을 제일 많이 나는 거야. 자, 비가 내리는 시간이나 공간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양의 비가 연속해서 내리는 현상을 호우라고 한다. 비가 많이 내린다. 1시간에 30, 하루에 80 이상 내리는 것을 호우라고 하는 집중호우. 자, 주로 강한 상승기로, 다 강한 상승기류네. 정난운이 한 곳에서 머물 때 비가 많이 내린다. 태풍과 같이 저기압이 발달할 때도 많이 내린다. 자, 북태평양 기단. 자, 얘 오축해 기단.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정체전선, 장마전선이죠. 자, 정난운이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집중호우의 지속시간은 수분 정도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계속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 자, 그 집중호우가 계속되면 산사태 재산 피해 나겠죠, 그죠? 강풍, 바람이 시게 부는 거죠. 바람이 시게 부는 거는 계절과 관계없이 세다. 겨울철에 크게 앞장. 우리는 자, 겨울에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죠?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나오고 겨울에는 바람이 세게 부는 그런 특징이 있죠. 태풍이 통할 때 같은 기압의 급격한 변화. 자, 강풍에 의한 변화, 간판 떨어진다. 이걸로 시험 낼 수는 없잖아. 자, 강풍이면 어떻게 돼요? 간판 떨어져요. 그죠?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잘 안 나. 오케이. 옆에 있는 거 좀 보시고. 폭설은 뭐야? 눈이 많이 내리는 거잖아. 이게 날 게 없어. 근데 폭설에서는 뭐가 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폭설은 뭐야? 기단의 변질에 의한 폭설이다. 기억났나? 안 나지? 자, 그러니까 폭설은 시험에 날 게 없는데 뭐와 연결돼서? 기단의 변질이라는 개념과 연결돼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자, 시베리아 고기압. 자, 시베리아 고기압은 정체성 고기압이다. 이 정체성 고기압이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칠 때는 세력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습하고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이 공기가 어떻게? 아래쪽에 따뜻한 수증기가 공급하잖아. 그러면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불안정해지지. 불안정해지면 뭐가 생겨? 상승기류가 생긴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서해에 도달했을 때 저군형 구름이 내리면서 눈이 많이 내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폭설. 그쵸? 여기 있죠?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의 변질과 관련돼서 시험에 잘 납니다. 자, 찬공기, 시베리아 기단이야. 얘가 와. 따뜻한 황해, 열과 수증기가 공급돼. 불안정해져. 불안정해져서 뭐가 돼? 구름이 이렇게 커져. 그럼 눈이 폭설이 내려. 우리나라 서해안. 자, 우리나라 서해안에 폭설이 내려. 오케이. 자, 시베리아 고기압의 세력이 확장되어 차고 건조한 공기덩어리가 황해를 지나면서 폭설을 내린다. 자, 오호츠크의 기단. 자, 오호츠크의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이제 태백산맥을 이렇게 가면서 얘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얘가 얘도 기단의 변질. 그래서 요도 눈을 내리기도 한다. 오케이. 자, 중위도 저기압. 수증기가 많이 포함된 중위도 저기압. 우리나라를 통과하며 눈구름이 발달할 때 전국적인 폭설은 중위도 저기압이다. 중위도 저기압. 자, 폭설에 의한 피해는 발생한다 이런 거죠. 황사는 뭐 때문이야? 사막. 그죠? 사막. 건조한 사막. 황토지대에 뭐다? 얘도 상승기류야. 상승기류. 여기 있죠? 자, 무슨 얘기야? 자, 중국의 황토고원, 고비사막, 몽골의 고원 이런 데서 상승기류가 생겨. 자, 그럼 먼지가 위로 막 올라오겠지. 자,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긴 게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에 와.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 또 하강기류야. 그럼 어떻게 해? 그 모래가 다 우리나라를 덮어버린다는 거지. 이걸 황사라 그래요. 이거 황사. 나오죠? 발원지에서 상승기류. 이게 이제 오른쪽이 편서풍 타고 가다가 우리나라 이렇게 떨어지면 일본까지 간다 이거죠.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간다. 자, 그래서 봄이 되면 황사의 발원지에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보통 봄에 자주 발생한다. 자, 중위도 저기압이 통과하거나 강한 햇빛에 지표 부근이 가열돼서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상승기류, 모래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와요. 자,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는 게 뇌우,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게 황사예요. 그죠? 두 번째로 많이 나는 게 황사예요. 자, 그래서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황사. 네오는, 자, 네오는 무슨 단계가 있었죠? 네오는 5초 전에 했잖아. 따뜻해지는 거. 적은 단계, 뭐 따뜻해져. 상승기류가 강력하게 생기는 거. 따뜻해져서 상승기류가 생기겠지. 적은 단계. 그 다음에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같이 생기면서 막 비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는 게 성숙 단계. 나머지 이제 하강기류만 생기면서 없어지는 거. 소멸 단계. 소멸 단계.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를 거칩니다. 자,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차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따뜻한 황해를 지나며 열과 수증기 공을 받아 눈구름을 크게 만들었다. 맞죠, 그죠? 이거 기단의 변질이죠. 자, 기단의 변질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경우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황사가 아니죠. 황사는 언제? 봄철. 봄철. 자,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세 개예요, 그죠? 딴 거 뭐 시간 보내지 마시고, 자, 첫 번째, 자, 시험 본다.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뇌우, 발달 과정에 대한 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다? 기단의 변질. 세 번째 황사. 그죠? 이렇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양이 많다고 막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어요. 자, 이거는 다 필요 없으니까 넘기시고, 개념 기본 문제는, 자, 뭐, 이게 다 그래프죠? 다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태풍 나온다 그래서 태풍. 태풍 나와요, 태풍. 태풍 나와요. 그 다음에, 자, 여기 그죠? 네우 나오죠, 네우. 네우 나옵니다, 네우. 그리고 황상가에 집중호우. 예. 방사. 자, 1등급 도전 문제. 두 문제. 9번, 10번. 시작. 9번, 10번. 1등급 도전 문제 딱 하고 쉬었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거 힌트 하나 줘. 풍향 힌트는 뭐냐면, 자, 열대 저기압이에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뭐가? 자, 저기압이라는 얘기는 뭐야? 바람이 이 태풍 쪽으로 불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풍향을 찾으면 돼요. 바람이 태풍 쪽으로 가지라고 하고 그 관측소의 풍향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찾으면 돼요.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한번 읽어봤죠? 자, 여기 9번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이 태풍의 이동 경로와 풍향 이런 걸로 시험에 자주 내요. 이 수능에 이렇게 자주 났어. 그래서 이렇게 낼 거야 아마. 볼게요.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 자,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30도를 지나면서 전향점에서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지? 이거 알죠? 자, 오른쪽이 뭐야? 오른쪽이 위험해요. 그죠? 얘가 반시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같으니까 속도가 빨라. 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반대니까 얘 약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죠? 그림을 그려보면 돼. 자, 그러면 다음 편은 A와 B 중 한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래. A와 B 중 한 관측소에서 측정한 거래. 자, 그럼 보자. 4시, 10시, 6시야. 자, 만약에 내가 A 관측소다.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돼. 얘가 저기압이라고. 이쪽으로 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자, 얘가 안전반원이죠. 가항반원.
자, 왼쪽 방향에 있으면 풍향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풍향이. 자, 불어 오른쪽으로 이름을 정하죠. 그래서 얘가 뭐야? 북동풍. 얘가 북풍. 북서풍. 북서풍.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변해야 돼요. 북동풍. 아, 얘네. A네. 한 번에 맞췄다. 그죠? 한 번에 맞췄다. 그래서 A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요. 만약에 비관축소였다. 그럼 어떻게 불어야 돼요? 이렇게 불어야 돼요. 4시에. 4시에 이렇게 불어야 되고 10시에서는 이렇게 불어야 되고 자 16시에는 이렇게 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비였다. 그럼 4시에는 동쪽에서 불어왔기 때문에 동풍. 얘는 뭐라고? 남동풍. 자 얘는 남풍. 자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변화가 어떻게 변해요?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의 변화예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풍향에. 반시계의 풍향이 생겨야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풍향과 기압은 B에서 측정한 것이다. 풍향과 기압은 A에서 측정한 거예요. 자, A예요. 자, 10시 풍속은 A보다 B. 자, 10시에서 B는 뭐죠? 오른쪽에 있네? 위험이야. 자, B에서 더 클 것이다. 맞습니다. B가 더 위험 반응이니까. 자, 이 기간 동안에 태풍의 수증기 공급이 원활했다. 딱 봐도 뭐야? 대륙이 도달했으니까 공급이 안 됐겠지. 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지? 기압이 점점 높아지고 있네. 기압이 높아진다. 열대 저기압인데 기압이 높아진다?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원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정리해서 문제 풀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요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풀면 됩니다. 자, 10번. 자, 그린 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황사의 농도 변화이다. 관측소 A와 B에서 측정하여 나타나는 것이고 나는 우리나라 월 평균 우박일수다. 우박일수래요. 우박의 일수래요. 그죠? 얘가 여름이죠. 이게 여름. 주로 겨울철 그죠? 지금 추울 때 겨울철에 많이 나왔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가에서 관측소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할 것이다. 자, 황사 농도. 자, A.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은 얘가 황사가 여기서 이렇게 불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은 얘가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이야. 자, 서쪽에 있으면 농도가 더 높을까? 동쪽에 있어야 농도가 더 높을까? 서쪽이겠죠? 서쪽이겠죠? A는 B보다 서쪽에 위치할 것이다. 왜? 여기 있는 사막이나 이런 그죠?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더 농도가 진할 것 같네요. 자, 가에서 황사는 발원지에서 5월 30일. 자, 가에서 황사는 발원지에서 5월 30일에 발생하였다. 발원지 5월 30일. 아니잖아. 그렇죠? 자, 얘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어느 황사의 농도 변화 관측소 AB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소잖아. 그럼 우리나라 관측소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발원지에서 이렇게 한 거는 그 전이겠지. 그죠? 그 전이겠지. 자, 5월 30일 이전일 겁니다. 자, 나에서 우박은 겨울철보다 여름 아니죠. 겨울철에 더 많이 내렸네. 겨울철에. 그죠? 아닙니다. 겨울철에.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쉬었다가 여기 뭐 총정리 한번 쭉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벌써 중간고사가 넘어갔죠, 그죠? 이제 중간고사 거의 넘어갔습니다. 자, 쉬세요. 애들이 이렇게 없고. 그러게. 몇 명을 나중에 찍어달라고 연락을 줬는데 놀러 가려고 오지? 그래요. 야. 들어갔어. 짜자자자자자자 문제 형태도 풀어봤고 자
핵심 정리. 핵심 정리. 자, 여기까지가 딱 중간고사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가 딱 중간고사일 것 같아요. 그죠? 중간고사 범위. 자, 공기 이동과 날씨.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온도가 낮아서 하강 기류. 날씨가 맑으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을 보러 나가는 거. 자, 중심 방향이 하강 기류. 날씨가 맑다. 저기압, 상승 기류. 저기압,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다. 자, 중심 방향에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구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 날씨에 겨울 시베리아 기당, 정체성 고기압, 북태평양 기당, 정체성 고기압, 양쯔강 기단, 오츠케 기단, 얘네들은 이동성. 자, 전선을 경계로 기온, 습도, 바람 등이 크게 달라지더라. 자, 전선, 뭐 한랭전선, 온난전선 뭐 이런 게 있었죠. 자, 가시영산. 자, 가시영산은 가시광선. 얘의 단점 뭐야? 낮에만 볼 수 있다. 구름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밝게 보이더라. 그죠? 밝게 보이면 뭐야? 두꺼운 거야. 저근형 구름. 두꺼울수록 어둡게 보인다. 그죠? 어둡게 보인다. 자, 햇빛을 받지 못하는 밤에는 관측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죠. 그죠? 적의 영상.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적외선의 에너지 양이 적어서 밝게 보인다. 그죠? 자, 그래서 지표면에서 구름의 높이를 알 수 있죠. 자, 구름의 높이가 낮으면 온도가 높고, 자, 구름의 온도가, 이제 높이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 자, 온도가 낮으면 뭐다? 적외선 양이 적어. 자, 적으면 밝게 보여. 자, 그러니까 공통점은 뭐야? 자, 저근형 구름이든 높은 구름이든, 자, 이렇게 높이 있는 영역이 둘 다 밝게 보이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오케이. 최상부가 높은 구름일수록 밝게 보입니다. 높을수록 밝게 보여요. 자, 적외선상은 밤, 낮 상관이 없죠. 그죠? 그리고 레이더 영상. 자, 강수대. 얘는 비가 올 수 있는 어떤 은결핵 이런 걸 볼 수 있죠. 예상 강수량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게 레이더 영상이었다. 레이더 영상이었다. 자, 중심부의 위치가 거의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머는 것. 정체성. 가만히 있는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 자, 주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규모가 큰 고기압. 얘가 사이베리아. 우리의 겨울.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자, 얘가 정체성 고기압. 자, 이동성. 움직이는 애. 이동성. 중심부 위치가 일정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 주로 정체성 고기압에 떨어져 나오거나 중위도 저기압의 전면 또는 이제 뭐죠? 양쯔강 기단. 얘네들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수평 규모가 수십. 자, 수평으로는 수십에서 100km. 자, 얘가 뭐예요?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수평 규모가 수십에서 100km. 중위도 저기압. 전선을 동반하고 수평 규모가 1000km 중간 규모의 저기압. 자, 얘 뭐죠? 얘 뭐죠?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수평 규모가 수십에서 100km 저기압. 이게 무슨 저기압 얘기하는 거죠? 자, 중위도 저기압. 얘가 온대 저기압 얘기하는 거거든. 온대 저기압. 그냥 이동성 저기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동성 저기압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 중위도 저기압의 일생. 이거 열대 저기압은 1000km인데. 규모가 개 큰데. 자, 오케이. 자, 중위도 저기압 일생. 정체전선. 편서풍 파동이죠. 이렇게 파동. 자, 그래서 한랭전선이 이쪽에 이렇게 한랭 한 개 이렇게. 자, 이렇게 온난전선이죠. 온난전선. 위에선 차가운 게 오니까 한랭전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갈라져서 어떻게 돼요?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이게 온대 저기압이죠. 자, 중위도 저기압이 발달하고 나중에 이제 한랭전선이 따라잡아서 얘가 폐색전선이 되죠. 폐색시작. 그래서 폐색전선이 발달하고 중위도 저기압이 소멸합니다. 자, 중위도 저기압이 우리나라 통과할 때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하고 한랭전선이 통과하죠. 자, 한랭전선의 뒤쪽에 좁은 영역에 뭐가 소나기죠. 뒤쪽 구름 형태 정나눈, 저근형 구름, 정나눈. 날씨 소나기. 기온 낮음, 그죠? 바람 뭐죠? 강하겠죠 뭐. 무슨 풍. 오케이.
자, 여기서 요거 풍향을 얘기하면 바람이라고 보세요. 풍향이라고 해야지. 자, 풍향은 요렇게 그죠? 얘가 한랭전선이 이쪽이니까 요렇게, 온난전선의 방향이 요렇게니까 요렇게. 자, 요쪽에는 방향이 없죠. 그러니까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온난전선 앞쪽에는 불어 오른쪽을 가지고 이름을 정하니까 남동풍, 얘가 남서풍, 얘가 북서풍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북서풍입니다. 북서풍.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뭐다? 날씨가 맑아요. 구름 없고. 그리고 남서풍이었죠. 남서풍. 자, 온난전선의 앞쪽은 남동풍이었어요. 남동풍. 자, 가로 친 걸 딱 보면 뭐야? 얘 온대저기압은 보통 풍향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풍향 질문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자, 태풍. 오늘 하는 거. 태풍.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이고, 자, 정확하게 적도가 아니라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을 우리 태풍이라고 한다. 풍속이 17m/s 이상으로 성장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원이다. 공기가 상승할 때 수증기와 응결하면 방출되는 무슨 열? 잠열. 잠열. 자, 상태변화 에너지죠. 상태변화 에너지. 자,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약 50km 구간으로 약한 하강기로 있는 거 태풍의 눈. 자, 태풍의 눈이 있더라. 태풍의 눈. 대체로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게 불더라. 자, 풍속. 자,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주변에서 최대, 눈에서는 안 불어요. 그죠? 자, 기압. 태풍의 눈에서는 약한 하강기류야. 근데 약한 하강기류가 고기압은 아니야. 그죠? 약한 하강기류인데 기압은 제일 낮아. 이런 특징이 있어요. 약한 하강기류인데, 약한 하강기류 때문에 눈이 생기는 거죠. 자, 태풍의 이동과 소멸. 자, 발생 초기에는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편서풍 만나면 이렇게 간다. 그죠? 요거. 자, 무역풍과 북태평양 고기압. 자,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얘가 너무 이제, 얘 강하면 이렇게 밀려서 중국까지 가고, 그죠? 얘 약하면 일본 쪽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죠. 자, 태풍 이동의 오른쪽 반원, 위험 반원. 그죠? 위험 반원. 자, 풍향이 너무 빠릅니다. 자, 바람의 방향과, 자, 얘가 이동하면 바람의 방향과 오른쪽은, 태풍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이 같아서 풍속이 너무 빠르죠. 자, 반대쪽은 얘와 상쇄돼요. 얘를 가항반원, 또는 안전반원이라고 합니다. 자, 태풍의 소멸 언제 소멸해요? 자, 차가운 바다를 지나면서 이제 따뜻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 때, 또는 육지에 상륙해서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고 마찰이 커지면 소멸되더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악기상.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뇌우. 자, 여름철 강력한 상승기류가 갑자기 생겼을 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린 현상. 자, 처음에는 상승기류만 생길 때가 적은 단계, 상승기류 생기다가 하강기류 생길 때가 상수 단계. 이때 비바람 번개가 친다. 자, 이제 온도가 낮아지면 하강기류만 생기면서 소멸된다. 오케이. 대기가 불안정한 날에 정난운이 만들어져 땅 위에 떨어지는 얼음덩어리 왔다 갔다 뭐죠? 우박. 자, 초여름이나 가을에 발생하는 우박. 자, 집중호우, 비가 많이 내는 거. 자, 얘가 강풍이죠. 강풍. 바람이 시게 부는 거. 강풍. 겨울철 시베리아 고기압. 자, 1시간에 눈이, 그죠? 뭐예요? 얘 뭐죠? 폭설. 자, 폭설에서 뭐가 시험이 난다고? 자, 시베리아의 공기가 우리나라 오면서 뭐가 된 거? 기단의 변질 내용이 시험에 나더라. 그죠? 이렇게. 자, 얘는 황사죠, 황사. 상공으로 올라간 거. 그죠? 여기 편서풍을 타고 와서 내려오면 우리나라의 어느 철? 봄철. 겨울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여기 있던 모래 바람이 위로 올라오면서 생기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문제들이 짜자작 있네요. 그죠?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태풍 그래프 나오죠. 그죠? 얘 태풍이죠. 얘 태풍입니다. 태풍. 자, 뇌우 그림 나오죠. 뇌우. 그죠? 뇌우.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얘가 적은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 이렇게 되죠.
자, 황사 나오네요. 황사, 그죠? 우박 나오죠. 우박. 황사, 우박. 자, 최상위 문제. 최상위 문제 풀어볼까요? 몇 문제 있냐? 최상위 문제. 한 문제 끝이야? 에반데. 자, 볼게요.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 지역의 전선이 통과할 때 기온과 기압된 아니다. 나는 이날 18시, 저녁 6시죠. 18시. 저녁 6시입니다. 6시. 오후 6시. 자, 이 지역에 있는 공장의 굴뚝에서 나온 연기가 퍼져나간다. 이렇게 퍼져나가네요. 자, 이것을 위에서 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저녁 6시. 전선이 통과하는 중이래요. 자, 뭘까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자, 일단 뭘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 자, 6시경 아직 통과하기 직전 6시경 무슨 바람이 불었다? 무슨 풍이야 이게? 남서풍. 남서풍. 불어오는 쪽을 가지고 이름을 정한다 그랬지? 얘 남서풍을 분다는 거야. 남서풍. 자, 그러면 뭐가 생각나? 이게 생각나잖아. 이게 이렇게. 그죠? 온대저기압이 있는데 여기 온난전선. 온난전선. 자, 얘가 어떻게? 요렇게. 남동. 남서. 그쵸? 북서. 자, 그러면 남서. 얘네. 그러면 아직 얘가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그죠? 얘가 남서. 한랭전선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랭전선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기온이겠네, A가. 그죠? 기온일 것 같아요. 자, B는 먹을 것 같아요? 기압이겠죠, 기압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소나기가 내리겠죠, 소나기가 내릴 겁니다. 자, 그래서 A는 기온, B는 기압이니까 틀렸어요. 자, 15시경에 온난전선이 이 지역을 통과했다. 15시경에 온난전선이 통과했다. 잠깐만, 여기서 통과했다고? 여기가 출발 지점이야? 잠깐 변하기 시작했네. 자, 19시경 이후 나의 연기는 남동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19시경.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자, 어디가 뭔가 통과하기 직전이 몇 시인 것 같아요? 얘가 18시. 여기가 뭐야? 변화하고 있는 와중인 것 같은데, 그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지우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뭔가 크로스 되니까 여기 뭔가 있었네 이렇게 했는데, 여기라고 하면은 이거 전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었잖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왜 생긴 거야 이거? 자,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보자. 자, 그러면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요 지점인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맞죠? 여러분 의견을 얘기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얘가 한 14시, 2시나 4시, 한 3시 정도네, 그죠? 3시 정도에. 자, 3시 정도부터 뭔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한 거잖아. 맞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변한 지점이 아니잖아. 여기가 변한 지점이잖아. 맞나요? 오케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8시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기에는 18시. 얘가 남서풍이니까 여기야. 이거는 확실해. 이건 맞아. 여기야. 얘는 이제 온대적이야. 자, 온난전선 뒤. 온난전선 뒤 또는 한랭전선 앞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얘가 뭔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남서풍이야. 그러면 사람이 여기 있을 때 얘가 지나갔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지 않나? 아니, 여러분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당연히 선생님도 틀리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논리를 보고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그 논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점이 여기가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들 해야 돼. 그게 공부예요. 그죠? 그게 공부예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꾸 수업하다 자꾸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변화 지점이 맞다면, 16시에 일어난 이 남서풍은 뭐다? 이 남서풍. 자, 이 남서풍은 뭐다? 온난전선이 지나가면서 변화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럼 얘는 온난전선이 지나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냐? 있냐, 아니냐?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뭔가, 자, 여기 있다가 요렇게 가면 뭐가 저기압에 가까워지니까 기압이 떨어져야 돼요. 그죠? 떨어지는 게 오히려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기압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비가 내렸으니까 여기 어떻게 날씨가 맑아지면서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죠? 따뜻한 기단이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기온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지나냐에 따라서 완전 반대가 되네, 그지? 오케이. 자, 그래요. 그러면 A는 기압, B는 기온이다. 그러면 이제 맞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하면 맞는 얘기예요. 15시경에 온난전선이 이 지역을 통과했다. 15시경이 다 3시니까 맞죠? 그쵸? 맞죠? 그쵸? 얘가 통과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하면 맞는 거예요. 19시. 자, 19시경에 나의 연기는 남동쪽으로 퍼져라. 19시는 또 뭐야? 19시 여기죠? 19시. 아니죠?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했던 착각이랑 똑같은 착각을 물어보고 있죠. 얘가 크로스가 됐으니까 뭔가가 일어난 게 아니냐 라고 선생님은 그냥 이제 직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크로스하고 뭔 상관이야? 생각해보니까 얘가 크로스 된다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 지점이 아니잖아. 뭔가 변화가 일어난 지점은 기온이든 기압이든 얘가 한쪽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뭔가 지나갔다는 얘기잖아. 그치? 오케이. 중요한 거는 얘는 그냥 사실이야. 이 알고 있는 지식이야. 지식. 이거 이렇게 정한다. 지식이야. 그치? 지식이야. 얘가 지나면 뭐가 오르고 뭐가 돼. 이건 지식이야. 이건 그냥 외우는 거라고. 이건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근데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돼? 이 그래프를 보고 얘를 뭘 해야 돼? 분석을 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누가 맞냐를 계속 찾아내는 거야. 그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자, 온난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상승, 기압이 하강하면 한랭전선이 이거 뭐 도움이 안 되네. 그죠? 도움이 안 되네. 자, 어쨌든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여기에 뭔가가 지나가야 됐으니까 온난전선일 것이다. 한랭전선이면 얘가 남서풍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아니고 북서풍이 불어야 되니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음 문제. 자, 그림은 북상하는 어느 태풍에 영향을 받는 어느 날 우리나라 관측소 A, B에서 1시, 새벽 1시죠. 자, 저녁 11시까지 관측한 풍량과 기압을 나타냈다. A 관측소. 이거 또 뭘 이게 뭘까? 그쵸? 이게 뭘까? 신기하네요. 어느 태평은 북상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있죠? 자, 대략 이렇게 이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당연히 뭐야? 당연히 자, 요쪽에 있냐, 뭐 이런 요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걸 물어보겠죠, 그죠? 이걸 물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풍량이야, 풍량. 풍량입니다. 첫 번째 풍량. 풍량인데, 풍량. 자, 풍량에서 뭐가 느껴져요? 처음에, 얘 파란색은 뭐죠? 파란색.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간. 새벽,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자,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자, 요렇게 얘는 북동풍. 자, 얘가 파란색, 얘 B. 자, 얘는 북동풍이었다가, 자, 어떻게 되죠? 얘가 서풍이 불었다가, 여기 북동풍이었다가, 아래로 내려갔죠? 동풍이 됐죠? 동풍이 됐다가, 뭐가 됐죠? 얘가 동풍이 됐다가, 남풍이 됐죠? 남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풍이 됐어요. 자, 북동풍.
북동풍이니까 이렇게. 자, 처음에 이렇게 불다가, 자, 그 다음에 북동풍이었다가 동풍이었다가 남풍, 북동풍. 그럼 이렇게 불다가 북동풍이었다가 동풍이었다가 남풍이었다가 서풍이 됐다. 아, 여기 아래쪽이네, 비가.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변해갔다. 시계 방향의 변해갔다. 그러면 얘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게 B다. 자, 얘가 B였구나. B. 그죠?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A. A는 동풍이었다가, 자, 계속 동풍이에요. 요 사이 있으면 동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어요. 북풍이 됐어요. 북풍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 북서풍이었다, 서풍. 자, 동에서 북에서 서. 자, 여기, 처음에 여기 있을 때 뭐야? 동풍이었다가, 자, 여기 오면 북풍이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서풍이었다. 말이 되네, 그지? 요렇게 변해갔다. 아, 요게 이제 A. 얘가 A 위치, 얘가 B 위치. 확인. 자,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 A는 헥토파스칼이네. 자, 헥토파스칼. 얘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 자, 얘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빠져나갔다.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야? 자, 1시부터 출발했을 때, 자, 누가 일단, B가 기압이 더 낮았어. B가 태풍에 더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치? 자, 그리고 뭐다? 최고 근접한 게 9시야. 그러니까 9시에 뭐야? 태풍이 가장 가까운 지역을 지나갔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B가 있으면, B. 자, B가 태풍이 이렇게 왔을 때 일단 더 가까이 있어.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 9시에 여기서 뭐야? 태풍이 가장 가까운 곳을 지나갔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원래부터 멀리 있었어.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았어. 그치?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았어. 자, 그래서 뭐가 먼저? B가 먼저 지나가고 나중에 A가 높아졌네. 그치? 자, B가 먼저 지나가고 A가 왔다. 그러니까 관측소가, 자, 얘가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자, 요렇게 태풍이 요렇게 지나갔을 텐데, 관측소가 B가 먼저 가까워졌으니까 B가 이쪽에 있고 A가 이쪽에 있었다. 자, B가 먼저 지나가고 A가 나중에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13시에서 19시 동안 A는 강항반원. 자, A는 뭐예요? 강항반원. 맞죠? 그죠? 반시계를 보니까 B가 위험반원, A는 강항반원이에요. 자, 간측기간 동안 기압 변화의 폭은 A가 B보다 작다. 자, 얘죠? 얘. 기압 변화의 폭. 자, 얘가 제일 작을 때가 뭐야? 제일 작을 때. A는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자, 여기가 제일 클 때. 제일 작을 때가 여기예요. 여기 980. 자, B는 비슷해요. 제일 클 때는 비슷해요. 근데 제일 작을 때가 얼마예요? 980 안쪽에 있네. 자, 그러니까 B가 A가 B보다 작다가 맞네. 그죠? B가 더 컸잖아. 기압 변화의 폭이. 자, 관측 기간 동안 태풍 증시까지 최단 거리는 B가 더 가까웠죠. 그죠? B의 기압이 더 낮았어요. A보다 B가 최단 거리는 A가 B보다 최단 거리는 항상이 들어있네. 항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가 기압이 더 낮은 경우도 있잖아. 그죠? 항상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B가 더 가까이 있었고 가장 가까울 때도 B가 더 가까이 있었지만 나중에 A가 더 가까운 적도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3번. 자, 어떻게 풀었죠? 선생님은 이러한 데이터를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선생님 처음 보는 문제예요. 자, 물론 다 처음 보는 문제겠지만, 자, 이런 표를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러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좀 어렵죠, 그죠? 선생님은 이런 처음 보는 그래프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지구과학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자료를 굉장히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 보는 거지만 대략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오케이? 그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건 훈련의 결과예요. 오케이? 자, 그럼 처음 보는 데이터를 보면 뭘 해야 돼요? 태풍이니까 어차피 이 그림에 대한 얘기일 거야. 라고 하고, 관측소니까 당연히 안전반응과 가항반응과 위험반응에 대한 얘기일 거야. 라는 거지, 그지? 그걸 기준으로 얘와 비교를 해서 맞춰가는 거지. 오케이?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공부하는 겁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게 공부예요. 뭔가를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머리를 써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잘 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띠가